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을 물리치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구국의 영웅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독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조국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평가한다면요, 신비로울 정도로 대단한 결단력을 지닌 정치 지도자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단한 결단력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을 거리낌 없이 결단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성공한다는 것이죠. 요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처럼 원대한 포부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사를 걸고 결단을 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5번의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으로 1961년에 5.16 혁명이 그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에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것은 무릅쓰고 과감히 결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1972년 10월 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월 유신이 어떤 건 알죠? 헌정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결단은 1964년 9월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의 파병일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중대치한 결단은요, 혁명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에 최종 타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일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노동 운동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소위 말하자면요, 시위 데모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본격화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노동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위 문화가 말이죠,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박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나는 반정부 운동과 관련된 시위 문화, 데모는요, 대부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결단은요,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날 준공한 경부고속도로일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으로는요, 그런 고속도로 만든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5가지 일들은요, 실패하면은 정권이 무너지고 박 대통령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치 지도자로서 굳은 신념과 의지 가지고 결단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게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영웅으로 칭하는 나폴레옹이나 한니발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죠.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 역사를 바꾸고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미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훌륭한 인물들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마피아에 비견할 만큼 잔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겠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이론을 제공했죠.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만요, 또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큰 도움도 얻고 있죠.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 폭탄 아닙니까? 살상용으로도 쓰지만요, 산업 현장에 있어서요, 건설 현장에 있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집을 짓고 산을 허물어서 농경지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건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서요, 한편으로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명사라든지요,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만 살펴본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는요, 그 사회 변화를 주도한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이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질이 또 너무 깨끗하고요, 또 편집 없이 그 당시 영상을 풀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총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곽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직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Stars, but still I see you, sweet escape.